때문에 괜찮다면 제가 약간 사회 비슷하게 좀 보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을 좀 한마디씩 좀 들어주신 뒤에 총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저를 비롯해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우리 윤영덕 대표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선관위를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에서 여러모로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선거가 본격화되고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행위, 관권 선거나 말할 수 있는 선거 개입 행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서 이번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통령께서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들도 선거를 아주 많이 치러봤고 또 여당을 했었습니다만, 여당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난번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 민생 토론회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4차례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24차례가 개최된 민생 토론회를 보면 대부분이 총선 이번 선거의 주요 접전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총선 접전 지역에서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또 이러한 행위들은 이 선거 결과에 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당 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 개입 행위와 관계해서는 또 몇 가지의 또 우려할 만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국방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강연 내용을 군 장병의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게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4월 3일에 발생한 적이 있었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바로 엊그제 사전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정부 부처의 대통령 정책 홍보 영상을 공무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반발로 인해서 일부 부처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실상 국정을 지금 공정하고 또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께서 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과 관계된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도 계속 보도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선관위가 사전투표 현장에 대파 있죠? 대파를 정치적 표현별로 규정을 하고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대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필품이고 유권자의 정서가 반영된 것인데, 그 부분을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이걸 행위를 규정을 하고 반입을 불허한 것은 이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엄중하게 항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전 투표가 있었을 때 엊그제 강화군에서 봉고차로 어르신들을 실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은 저희들이 이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된 부분들을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선거법상 투표를 유도하거나 제공을 금지하는 230조에 해당되는 법률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실제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경고하고 또 조사할 건 조사하고 또 이거 선거가 마지막까지 공명정대에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가 이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계속 계시죠? 오늘 다 공개해요. 오늘 공개합니다. 공개. 기자분들 계세요. 공개하기로 한 거니까 다음은 유명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 뵙는 것이 좋은 건지 자주 안 보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이하 우리 중앙선관위 모든 분들 정말 선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올해 선관위가 출범한 지 60주년이 넘었죠. 네. 선관위 출범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국민주권을 강탈한 3.15 부정선거, 이게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역사적 반성으로부터 우리 선관위가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건선거와 부정선거,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주권을 지켜야 하는 우리 선관위로서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정부 노골적인 관건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을 지킨다, 민주공화국 기본 가치를 지킨다,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신성한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이고 역사적 책무고 헌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건세 선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선관위 자체가 이거 공정성을 의심 받느냐 아니면 신뢰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앙선관위의 자존심을 걸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양 동안시인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후보자의 이름으로 공식 현수막을 거는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용인이 됩니까? 선거는 투표 끝나면 행위가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여부를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데, 그 시간만큼 국민 주권은 결국 왜곡돼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 선관위뿐만 아니라 기초 선관위에도 제대로 선거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시를 해주시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호 서울시당위원장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건 선거 또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 서울시장의 많은 기초단체장이 관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저 사진은요, 2024년도 2월 24일 서대문구 난가자동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행사를 하는데 현직 구청장이 총선 6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상자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명확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도 명확한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 구청장이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옆에 두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연하게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명백한 불법 행위고 금권 선거인데 이제부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현장에 있는 분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바로 서면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한번 유권 해석을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하셔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뒷장을 보시면 과거 사례를 보시면 경북 구미시의 구작은 의원은 지난 2023년도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5만 원 현금을 꽂았다가 기부행위로 불구속 송치됐고요.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의원도 그냥 행사장에서 돼지머리 5만 원 현금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될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명확하게 주민 행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옆에 두고 돈을 집어넣는 그 장면이 직접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목격이 되고 영상까지, 물증까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서면 경고한. 이러면 우리 당 국회의원한테 시당위원장으로 지역 행사에다가 기부하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선관위의 중심을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후보들에게 5만 원씩 돈을 내도 이거는 서면 경고니까 마음대로 기부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중심을 안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의 중심을 잡아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 경고로 끝낼 수 있냐는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고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위 주의 조치, 고발 뭐 이런 소위 일종의 그 조사 관련한 조치의 수준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그 요소가 작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A가 되면 B다라는 어떤 판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값이 예,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일부 지금 그 우리 각 후보 캠프에서 지금 불법 관건 선거에 대한 사례를 저희에게 이렇게 취합해서 전달을 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수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의 이제 사례를 함께 이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좀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그 법이라는 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절대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아니 좀 다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정계팀 간사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간사로 있는 김영배입니다.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뵙기도 하고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의 핵심 과정인 선거를 엄정하게 잘 관리해달라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왔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사태 자체가 저는 너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선관위가 1963년도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생기고 나서 6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우리 그래도 많은 발전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이렇게 올리는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서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데 있어서 중앙선관위 역할이 그동안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인가요? 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마 했는데 대법관께서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선관위의 핵심 기능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관건선거,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 그 소위 게이트키퍼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 어찌 보면은 관행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3부의 하나인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헌법정신을 지키는 기관으로 중앙선관위를 국민들은 신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파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총장님께서는 지난 35년 만에 최초로 중앙선관위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으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학 동기다. 7구학번. 그래서 외부인으로서 35년 만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외부인이 가는 게 과연 이게 중앙선관위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아마 언론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개특위에서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국민들께 아마 말씀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여러 간부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중앙선관위 어찌 보면은 존립 근거, 국민적 신뢰 이걸 위해서도 좀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명확하게 조치할 건 조치해 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개특위에서도 이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소위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헌정 구조 이걸 민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와 함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지만 저는 대파를 정치적인 표현물이라서 투표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걸 번복하게 된 경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실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그걸 번복했는지 국민들도 뭐 글쎄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행정기관에서 일을 해봤고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보는 과정을 저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저게 한번 들어갈 수 없다고 결정을 하더니 그걸 왜 뒤집었을까? 좀 이따가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예.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하는 걸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안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그거는 어디 조금 잘못 본 네, 모양이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뭐 그걸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정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이야말로 중앙선관위가 저는 헌법 정신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하고 신뢰를 찾을 때다 이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부모님께 김영배 의원님 말씀이나 뭐 조정식 총장님 말씀에도 나왔는데 대파 관련된 얘기인데요. 선관위가 이제 사실은 대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죠. 선거 투표장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적 대파를 금지하는 거죠, 그죠? 정치적 대파와 비정치적 대파를 대파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칠링 이펙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대파를 제한한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대파를 들고 선거사무소에 못 가죠. 투표장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고 불가능한 걸 가지고 뭐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은평구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 밀봉 작업 관련된 영상이 좀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새벽 늦은 시간에 각 지역에서 배송온 관내 투표지를 밀봉하는 작업이라는 게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은 서울시 선관위에 있는 그 대형 스크린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서 은평구 선관위 부분만 잘라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우려를 전해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 선관위에 방문해서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정상적인 선거 절차다. 이것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영상을 유포한다거나 이 영상을 활용해서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 방침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일부 세력들이 이 영상을 문자로 퍼나르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악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문자가 저희 지역에 돌아다닙니다. 막 예? 지지자들 보고 다 뭉쳐라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은평에 보수 유튜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보수 유튜버가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집중 유세를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자신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유감표명만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게 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셔야 사전투표 제도 및 선관위에 대한 신뢰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강력한 대응으로 그 오명을 벗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가 이런 논란을 즐기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저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까지 이제 사무총장님, 윤영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 종합해보면 관건선거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좀 말씀해 그 지난해 국정감사 때 권인수 의원이 국정감사 때 총장님께 직접 기부했던 내용 중에 역시 서대문 구청장의 모 공청회의 불법 선거 사례를 소개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총장님께서 다른 사례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서대문 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서대문 건, 그 당시에 이제 구청장이 통반장 동원해서 그 불법 또 그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한 사례의 영상을 그때 보셨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대문 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사건도 다 각하시켰어요. 총장님이 봤을 때도 유감을 대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사건도 다 각하 처리되고 있으니 이게 그 당시는 선거 때는 아니었지만 여당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의 사례를 위반해도 전혀 지금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다 각하 처리하면서 결국은 여당 그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좀 안 나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진짜 선거 관리에 지금 하는 입장이고 저희 위원회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정 중립, 공정한 선거 관리 이 두 가지 목표가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민주당 위원님께서 오늘 방문하셔서 저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지금 문의해 주신, 그러니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박정희 의원님은 지역구가 거기시대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CCTV 영상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잘 관리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잘 대처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지금 문제가 됐었던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도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이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많이 홍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우리 선관위에서 송출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은 왜 업무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야밤에 2시, 4시에 뭐 하는 짓이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혹의 대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이 영상을 송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의혹의 근원지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개시되는 시간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자는 청사가 폐쇄되고 이 투표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야 시간대에 투표함의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말을 드리면 저절로 그 의혹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을 또 의혹을 제기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번 그 사태를 기회로 우리 선관위 직원이 이 선거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잠 안 자고 표 하나하나씩 세서 어떤 오류가 있을까봐 제대로 하면 진짜 밤 2시 저희가 홍보 자료에 냈듯이 2시에 그 접수 작업이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또 1시간에 걸쳐서 그 개함하고 열고 들어가서 그 늦은 장면이었는데 그게 왜 부정선거에 그 영상 시비가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 자료를 넣고 강한 유감을 지금 표시한 것까지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이 또다시 근거 없는 의혹에 휘발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그 영상의 삭제 조치를 지금 요청했고요. 어떻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저희가 21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방해죄의 그 요건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선거 방해죄의 요건을 좀 바꾸고 뭐를 해서 저희가 개정의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그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건에서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소까지 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지금 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은 이제 공익성이 워낙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 이게 어떤 특수한, 특별한 요건을 마련해서 이 선거제도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법이 행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2대 국회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당의 선거와 후보자의 중점을 맞춰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업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제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선거관리 이 제도 자체를 좀 보호, 존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제 도대체 왜 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하나 4월 4일날 질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취지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선거인이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투표하겠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그래서 선거 공정을 폭넓게 보장해야 되는 것이 맞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표소 내에서는 온전히 투표인 개인의 자유가 그대로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투표권 부분이 더 중요하다. 즉 투표소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투표소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질의회신은 안 된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된 부분이 뭐냐면 지난 대선이나 총선이나 재선을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쿠리 투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침, 즉 격리자에 대한 투표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거기서 잘못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허술한 관리가 됐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영역이 되긴 하지만 왜냐? 장바구니에 시장을 보고 거기 대파를 사갔다고 해서 장바구니 들고 투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그걸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파를 들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내가 이거 정치적으로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판단 근거가 명확하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소위 평균
인의 상식으로 봐서 이것이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그와 같이 대파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놓고 투표하시고 나와서 가져가게끔 하라라는 그 지침이 마련된 것이고요. 만약 이런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속구리 투표와 같은 형태의 더 큰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물어보신 분이 지금 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항의 표시를 해서 투표를 가시면서 항의하기 위해서 대파 들고 간다는 생각은 그냥 개별적으로 안 하셨을 것이고요. 일단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서 이 지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파가 우리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투표소 안에서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해? 대파를 들고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해?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항의를 막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갑자기 초밥을 들고 들어와서 투표하겠다는 등, 뭐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하겠다는 등의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건전하게 운영돼야 되고 엄숙하게 운영돼야 되는 투표장에 완전히 희화화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파 들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샴푸 들고 들어오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이것은 대파가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해야 될 투표소 안에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본 투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하셔서 그런지 자꾸 지금 선거운동 중에 뭐 대파 얘기 나오고 뭐 대파 구조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부 투표소에서는 또 봉투해갖고 디올백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막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서는 정치적 표현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투표라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너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려를 해주신 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좀 지침을 내릴 때 뭔가 좀 잘 해서 오해가 소지가 없게 좀 할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막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희화가 돼가지고 투표행위가 엉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자제러들지 않고 저희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본투표 때도 아까 대파 갑자기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쪽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들고 들어오는 물건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통해서 유권자가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투표소 안에서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고, 지금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건전한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투표장이 전부 완전히 희화화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주변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고 지금 엄숙하게 투표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과민 반응, 확대 해석을 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 빨간색 입고 들어가도 됩니까? 파란색 입고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며, 네. 아까 이게 뭐 크리스찬 디올 얘기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정말 크리스찬 디올을 자연스럽게 가져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다 정책을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상식선에서 그 현장에서 대파를 들고 구호를 외친다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표현을 명확히 했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지,
대파라는 그 그냥 상징성 있는 농산물을 갖고 가는 것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희화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저는 봐요. 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셨다. 저는 이렇게 네네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지금 제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 있었을까 우려하신 그런 분도 생각이 얘기해요. 네. 한데 결국은 그러면 똑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샴푸도 들어오고 초밥도 들어오고 아무 말만 안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을 그러면- 믿어주셔야죠. 국민들이 예.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관련지가 먼저 더 접수됐다 그랬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5천만 있었어요. 명 중에 1명, 2명이 질의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쟁점화를 시키니,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네, 과민반응을 하여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본투표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선거 관리는 저희 책임이고요. 저는 이 투표행위 자체가 희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총장님이 네. 말씀하신 아니 잠깐만. 아까 그리고 총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관건선거 우려 몇 가지 말씀하셨죠. 아, 예, 그거 나중에, 예. 전반적으로 답변 다 듣고 말씀. 네네, 예. 그거 하고, 문체부 네. 대통령 일단, 뭐 예, 사전투표 그 부분이고, 지금 관건선거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민생 토론회에 대한 부분 쟁점이 있었고요. 지금 그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문체부 대통령 홍보 영상, 그 다음에 국방부 대통령이 이제 그 강연, 군인들한테 강연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그 충남 지역의 그 소위 종가인가요? 예, 방문한 정치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법 여부도 지금 검토 중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얘기할 때 그 엄정 중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얘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그 사례를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사례만 지금 말씀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할 때는 과거의 수준,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비슷한 것들을 다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수준이나 이 부분의 위법 여부를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왔고, 물론 과거의 예가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예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바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일단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특히 이제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내부대로 이제 검토 자료를 다 만들고, 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의사 결정의 경우에는 결국 중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생 토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그 자료를 중앙위원회에 그 의견을 드릴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치 내지는 어떻게 그 위원님들이 결정하실지 그 부분 저희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이에요. 네. 총장님. 이걸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희들도 과거에 여당을 했었습니다. 여당을 해보고 했었는데, 여기 또 이제 우리 김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청와대 근무도 하셨었고,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정치적 임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자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상대 야당으로부터 논쟁이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거리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자가 정부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가 정부 기관들에서 만약에 야당 소속의 지방을 시작하시면 대통령이었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둡니까? 적어도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이렇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책 남발하고 또 특히나 딱딱 지역들 찍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충분하게 이건 정치적 중립과 의무에 심각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선거에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까? 적어도 대통령과 중앙정부기관, 그 다음에 공직자들은 공정선거를 훼손시키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해 삼가해달라. 이렇게라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야죠.
그렇게 경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이런 방법의 얘기가 없어요. 저희 야당에서 누차를 제기를 했었지만. 예? 근데 지금 와서 뭐 사례들 조사해 보겠다 하시면 이미 해보세요. 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 게 그 미리 제가 그 대국민과 민생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민생 토론회가 관광적으로서 성공을 준비해야 되는 없느냐에 대한 부분 토의 안건으로 드렸고. 그 전례, 과거 뭐 이런 부분을 비춰서 선거 시기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됐는데 이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라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부적으로 나갈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이후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좀 하는 조치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생 토론회는 저희가 뭐 잠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위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하는 게 맞겠다. 다만 이게 이제 우려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피력을 외부에 우려를 피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피력했다는 거죠? 아니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니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앞에 말씀하실 때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관위 위원들이 논의를 하시면서 네. 우려를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서면으로 우려를 누구에게 어떻게 피력했죠? 제가 인터뷰 때 그렇게 하셨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인터뷰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들이 민생 얘기하셨다 토론회는 하셔서.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민생 토론회는 위법이 아니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뭐 할 그게 없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고 다만 이게 그 선거에 임박하고 이렇게 되니까 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더 조사해서 뭐 하면 또 논의에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해주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부분에 이거는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기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측과 또 참여연대 그 경찰들 쪽에서 그 경찰로 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미 사법기관에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위반이 아니라고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들 논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논의하셨으면 결론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이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말씀이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의결하는 건 아니라는 식입니다. 의결하지 않았다. 네, 아니 의결이 없는 거네. 의결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저희가 보면 아니 회의 안건에 붙여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아니입니다. 안건에 붙인 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붙였다고. 토의 안건에 올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토의하셨다면서요? 내부 검토. 네? 내부 검토. 위원들도 내부 검토합니까? 위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아니 그게 회의잖아요. 선관위원장께서 주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께서. 그죠? 그게 위원들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회의 주제를 총장이 하실 때는 없고 위원장께서 하셨을 것이고 그거를 간담회가 됐든 그 위원들의 모임을 주재를 하셔서 토의 안건에 붙여졌으면 토의할 때에 주재자가 있을 것인데 그게 당연히 저는 선관위원장일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대법관께서 주재한 그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났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정식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 의결을 회의가 열리면 그 위원님들이 모두 출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다 이제 위원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주제인지 아닌지조차도 미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리고 과거의 선례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냥 우리는 개입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네요. 그게 또 결정이라고 하면 또 계속 이상하게 그렇죠. 하는데 아니, 결정이잖아요. 결정이 아닙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사전 회의에서 조율을 했는데 원님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자, 이렇게 의원님들은 의정할 때 상정하지 않았다. 거예요. 자, 회의가 열리면 회의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사나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게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의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그 내용이 돼야 정식 안건에 대해서 의논이 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그럼 다시 정식으로 여쭤보는 게 선관위에서 그 안건을 다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없는 것이네요. 입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루지 않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가 여러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거를 중앙선관위 회의에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 조율까지 하셨다고 해놓고 본 회의에서는 아예 이거를 다루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입장도 지금까지 없는 거고 또 다른 기관, 수사기관에서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자라는 식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아주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선관위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기억해보거나 그전 다른 대통령들 여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등등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관련해서는 항상 대통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대통령들 내에서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좀 주의해달라 이런 선관위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언론에서도 본 것 같고 여러 기억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서 이번 마침 사무총장에 계신 이 선관위가 아까 다뤘다고 해놓고는 왜 실제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네네. 이거는 관련된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다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서는 아예 이 안건은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입장이 없으니까.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장이 없잖아요. 의결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입장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님 네. 개인적으로 언론에 말하신 게 선관위 전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네. 선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서 의결을 하는 게 네.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이 네.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류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기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조치를 아니 취하지 보류하기로 의결을 했나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잠정적인 그 소위 의견의 나눔은 있었지만 의결이나 뭐 이런 부분, 안건이나 이런 부분은 의결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그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니 결론은 안건이 상정이 안 없다는 됐는데 결론이 안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건이 상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있어요? 원님 아까 기자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고발을 한 수사에 것이지 영향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이 된 것이고 선관위에 보통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시민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선관위로도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도 같이 고발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 선관위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신고도 제가 당해보고 해봤습니다. 네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동시에 다 신고가 됩니다. 그때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럴 땐 저희들이 수사 자료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차라리 입장이 없습니다. 아니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 사건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는 어차피 조사를 해도 별도의 그 고발이라든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조사를 해도 그 조사 자료를 수사 자료로 넘겨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제 답변을 이제 요구할 때 하는 이유가 이 사안은 저희가 고발한 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조사 중이다. 근데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수사 자료로 이첩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중지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건도 그만하시고 네. 이거는 어쨌든 선관위가 입장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관위 이제 안건 상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다른 답변 하시죠. 네. 예. 네. 아니 그 전에 잠깐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것이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논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언급이 서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예? 네. 이후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또 만약에 사법기관이라든가 조사나 이런 게 있는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아직 판단이 이르다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총장께서는 이게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또 언론 인터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럴 정도면 적어도 선관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 고위공직자가 공정선거를 훼손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고 삼가해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죠, 선관위에서. 대통령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선거 직전에도 아니 이미 예. 대통령이 이런 행위들이 벌써 민생 토론회가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24차례가 있었어요. 네. 그거 다 조사해 보십시오. 네. 어느 지에 가서 했었나. 네. 예? 주로 다 접전들이에요. 네. 자, 그거와 그 다음에 아까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에 투표를 바로 앞둔 아까도 말씀드린 국방부에서 4월 3일 특별강의를 준비했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나 또 문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건 다 선거가 들어간 다음에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 예방 조치도 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총장께서 한마디 그 언론 인터뷰에다가 이런 것들이 논란 여지가 없도록 있어서 안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 가지고 면피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선관위 전체가 불신과 그 다음에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논란에 대해서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까 제가 끊어서 말씀드렸던 선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네 입장을 내세요. 네.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네. 그렇게 그런 오해, 우리의 소지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면피되는 게 아닙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저도 대통령 두 분을 모셔봤지만 대통령께서 사전투표한 장소 아시죠?
부산 제가 언론으로는 부산으로 들었습니다만 보통 역대 대통령들 중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신 대통령이 외국에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까? 뭐 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청운동에서 청와대 시절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청운동에 투표소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투표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또 종친회를 선거기간 동안에 못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친회를 연다는 게 종친회가 회를 한다고 무슨 모임을 공고하는 것도 금지가 되지만 종친들끼리 모여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친회장을 비롯해서 종친회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종친회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 뭔가를 자기 종친회원들한테 뭔가 요청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도 가지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이게 입법 취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법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도 부산에서 하시고 종친회를 가시는 것도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법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선관위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강요들에 적어도 총리에게 포함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문 형태로라도 좀 협조해달라. 공명선거, 실천협조 이런 공문은 그동안도 여러 번 중간중간에 선거 와중에도 대통령실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겠죠. 아니 선거 시작할 때 안 했을 했는데 텐데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돼 가지고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광범위한 기본 내용대로 자, 선관위가 해야 될 부분들은 부정행위, 부정선거 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서 명목학과 위법률을 가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예? 아까 몇 가지 현장의 부정선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들을 이제 바로 조치를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관건 선거나 특히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이거 미리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 차례 야권이나 언론에서 제기가 됐지만 선관위가 방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 3일날 국방부에서 특별 강연 하겠다고 하다가 논란이 되니까 또 국방부가 또 취소해버렸죠. 연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4일날 문체부가 또 이거 정부 행정망에다가 대통령 홍보 영상 하겠다가 공무원들이 반발하니까 또 일부 삭제했어요. 그리고 5일날 3, 4, 5일 연속적으로 5일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참모진과 함께 여야 격전지 부산에 가서 거기서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전투표를 관장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집무실이나 바로 사저나 거기 있는 데서 하시는 건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다 선관위가 방치하고 놔두니까 더 노골적인 공개 현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반성을 하셔야죠.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야말로 독립적인 기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선거는 전체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해서 하는 그건데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때그때 바로 엄정한 선거법에 따른 기본 정신과 원칙에 따라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자제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것이 해태돼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 끝나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총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투표장에서 우리 신성한 국민주권이 희화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관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희화화됩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뭐 민생 토론회 한다고 그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교묘하게. 그런 건 우리 국민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만 국민 이야기는 귀 꽉 닫고 다른 주권 행사가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관심이 있어서 뭐 통제선도 뭐 파란 띠는 A4 용지로 가리고 빨간 띠는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것까지 아주 온라인상에서 다 그게 선관위의 공정성이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 중립성 그 부분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더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물론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제한은 의도를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요. 아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 단계에서 제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파라든지 뭐 디올백이든지 뭐 말씀하신 그런 다른 물품의 예라도 제한을 하실 거면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제한하는 식으로 지침을 검토해 보신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라는 것을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까지 굉장히 추상적인 모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도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현의 자유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행위로 나가는 단계 여기서 제한하는 그래서 지침. 저희가 행위로 나가는 단계에서 그런 안에 들고 그 물품을 들고 다가 그러니까 들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제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선거 투표해 보셨죠? 계단 올라가고 투표 기다리고 뭐 많으니까요. 좀 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게 지침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 소지가 없도록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데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족하나마 그게 오해하는 쪽에 나가게 된 것은 그 대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뭘 막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수화나 이런 부분이 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저 본투표 날까지 이제 그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박지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일단 투표소 안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고민은 해보겠는데 현재 좋은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은 해보시겠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요렇게 하면 어떠냐고 고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구청장 기부행위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근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다만 기부행위는 엄중하게 365일 24시간. 그 지금 고발된 사건이 있죠. 아닙니다. 저희가 경고 처분하고 경고 처분해서 끝난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에서 일단은 동영상을 다 공개할 거고요. 국민들에게 직접 여쭤볼 거예요. 그거 기부 행위를 해도 서명 정도로 다른 것은 되느냐. 다른 거에서 그 뭐가 위반이 된 거예요? 다른 데에도 경고 조치한 사례가 좀 있고요. 그게 그 말씀을 드리면 척사 대회 때 갔었던 거고 저희가 동영상 일부를 봤는데 거기에 유권자들이 모여서 이제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기부를 하라고 좀 저한테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넣은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경고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여성분이 저한테 기부를 해달라 그래서 선거법상 큰일 납니다. 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 옆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전에 직접 그 구청장은 선거를 30년 치러본 분이에요. 신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6번 나오고 30년 치러본 분인데 그분은 특히
여당 후보를 옆에 두고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이 판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무줄 잡혔는데. 아니, 아까 여러 판례가 있다는데 이렇게 서면 경고한 판례도 있지만 의원직 상실 정도로 갔던 판례도 있단 말이죠. 위원님. 그럼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 줄 수 없다라고 거부했어요. 지금은 4월 10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시간이지만 4월 10일 넘어서 국회 시간이 왔을 때 제가 무조건 다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명심하십시오. 예, 의원님 쪽이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 이건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데 어차피 끝나서 저희가 조치를 또 바꿀 수 있거나 없거나 그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여튼 제 잣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죠. 네,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면 경고가 나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심이나 그런 것은 선관위는 없나요? 지금 재심의 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일단 위법 부당한 조치일 때만 중앙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90원에서 해낸 조치니까 네. 현역에서 다시 한번 네.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자, 이게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는 선거 때도가 아니에요. 돼지머리에 돈 꽂은 여의원은 선관위에서 무혐의를 줬는데 네. 검찰이 뒤집어서 송치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이 선관위에 잘못된 선거법을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는데 검찰에서 송치했다. 이거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 사건은 그냥 동영상 한번 보시면 위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위법이기 때문에 서민 경고를 한 것이지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선거 때 돈 봉투 다 넣어도 서명 경고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라고 내가 권고할까요? 내가 권고를 받았으니까 지금. 아니요, 그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아니, 행위가 똑같죠. 것이기 때문에. 강요를 했을 때 돈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축구회 가서 시상제 가면 돈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넣으면 다 판례를 그렇게 서면 권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4월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그 이후부터 국회 시간인데 다 책임 내가 추궁하겠습니다. 네,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이런. 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위반되면 저희 선관위가 잘못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지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례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제가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게 편파적으로 그게 된다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 전 추가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자, 잠깐. 중간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우리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이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아까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방해 문체부에서 대통령의 동영상 강연 영상을 올렸다가 공무원들의 항의를 받고 내린 적도 있다고 하고 국방부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특히 이제 오늘 내일이 마지막 선거 운동이 가능한 이틀이고 10일날 투표 일자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50여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셨으니까 또 항의 받으신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의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밝혀주시는 게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빨리 끝나서 정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공식적인 의견을 이제 요구를 하시면 결국 위원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의견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들의 출무일이 4월 10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그거를 발표하신 대로 사무총장께서 10일 날 모여서 이걸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라도 당연히 헌법 정신 그리고 공선법의 정신에 따라서 선관위가 지금부터라도 발생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10일 날 모여서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니까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께서 각별하게
조심하시라, 유의하시라, 이걸 입장을 사무총장께 직접 밝히시고, 꼭 10일날 모였을 때 그 이틀 동안 또 발생한 일과 그 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10일날 모여서 뭐 안건으로 다루든지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지금 제 위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그래서 아니 잠깐만 예 제가 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관에 찾아와서 강의를 하고 조치를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어쨌든 총장님께서 여기 전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네네. 정관위원들께도 또 이제 쭉 이 보고를 하지 계속 않겠습니까?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온 국민의 다 관심사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이 중요한 국가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빨리 한번 회람도 하시고 의견들을 한번 해서 적어도 이 정부 기관과 고위공직자들 또는 뭐 단체장까지 필요하면 단체장까지 하세요. 예, 해서 그 선거 막바지에 공정선거를 훼손하거나 오해와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체의 그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그것도 강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안이 선거법 이게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경고와 기도는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저 위원장님께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 그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대파 얘기도 있었지만 네. 대파는 국민의 하나의 개인의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공직사의 전체 행위인 거예요. 근데 정관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네. 대파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과도하게 대응하니까 더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관이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가기관과 정관이에 대해서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파 하나 요거 하나 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크게 보시고 정관이가 해야 될 또 엄정한 입장에 대한 천명들은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구체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각 얘기하셨던 여기 김용원님 얘기라든가 아까 의평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군에 있었던 유권자 실현하기 논의잖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당으로도 여러 가지가 막 네. 신고나 막 논란 얘기가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창희 후보 강남구에 거기가 접전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보물이 발송을 하면서 그 얘기 있었죠. 일부 공보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또 하나는 개항에서 그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윗옷을 입고 가서 투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제재나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등등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짚어보시면 네, 됩니다. 그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네. 돼 있고요. 특히 강화권, 네. 강화권은 현장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입건 정보도 저희가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사건이나 돼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권은 노인 주간 무슨 요양센터인가 보호센터 소속 차량 그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아마 저희가 그 부분 거는 조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개항 거는 지금 CCTV나 이런 거 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어저께 확인됐어요. 아니요, 인물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바로 CCTV랑 지금 채증을 해서 경찰로 수사제를 통보를 수사 하는 중입니다.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바쁜데 선거 기간 중에 바쁜데 이제 오신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도 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 지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양쪽에 좀 증빙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끝났지?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 이쪽에 이게 서로 소명을 예. 입증을 못 하셔가지고요. 저기가 지금 사실관계 판단이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법리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양 있어서 부분이 설명이 부분은 좀 길어질 텐데 그런지 알고 그 김경희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잘 설명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예, 아주 뼈아프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야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안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중심 잡고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그거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금 좀 아프게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 맞으시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가 다